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박준호 청와대 정무수석이 안철수 대표, 김한길 대표를 만났습니다. 딱 뭐 10분 만났어요. 네. 예, 뭐 별로 깊은 얘기를 못 나눈 것 같고 결론도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청와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들어보고 두 대변인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기초공천제 폐지 사안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서 여야 간 논의를 통해 국회에서 합의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 기초공천 폐지 사항은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할 사안이 아니라 여당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니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주기를 기대한다. 각 당이 선거체제로 전환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는 것은 선거 중립 등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민생과 국익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다. 네. 지금 네 가지입니다. 기초공천 폐지 사안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할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전에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건 선거 중립 등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 지방선거 끝나고 여러 가지 민생연합 포함해서 그때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이게 지금 청와대 입장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쟁점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쟁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걸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기초선거 폐지 문제는 이게 대통령에게 결단을 요구할 사안이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먼저 우리 박 대변인께서 이 문제, 이런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예, 이 문제를 지금 민경욱 대변인 발표한 대로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문제가 더욱 꼬일 뿐이다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박준호 정무수석이 김한길 안철수 대표를 방문하러 올 때 저희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거꾸로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새누리당에게 한번 좀 같이 생각해보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안철수, 문재인 세 후보가 모두 이 문제를 공약을 했어요. 기초공천제도 폐지 공약을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공약할 때는 이것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지를 몰랐단 말입니까? 당연히 아셨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고요. 지금의 문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의 상징처럼 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아주 신뢰와 원칙의 아이콘인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될 문제고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여당에 떠넘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여당에 맡기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여당에게 적극적으로 자기의 공약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심어서 담아서 여당에게 그렇게 야당과 협의하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고요. 마저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정치가 국민들께 굉장히 불신을 받는 것은 신뢰가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신뢰와 원칙을 잘 지키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러한 약속을 딱 지켜주심으로써 정치가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이정표를 써주시기를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진심으로 바라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 대통령께서 직접 풀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함 대변인 어떻게 우리 생각하십니까? 박지원 네. 원내대변인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이게 법 개정 사항입니다. 정당법하고 정당법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정확하게 우리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께서 네. 말씀해 주셨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협의할 사안이지 대통령께서 민주당에서 구민주당께서 항상 말씀하신 게 우리가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뭐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게 지금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청와대 지시 받을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선 때 공약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사과를 했고 그제 목요일 날도 우리 최경환 대표께서 국회 연설을 통해서도 사과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못하는지를. 그리고 우리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여러 차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에서 법 개정 사항을 갖고
대통령께 가서 무슨 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는 그 입법권을 또는 법 개정사항을 국회가 네.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서 전국을 잘 풀어내고 중요한 이슈를 관리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지요. 이것 때문에 전국이 안 풀리고 민생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분명하게 집권당이 책임으로 돌아가고 대통령께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기초연금과 같이 무슨 국가의 재정을 가지고 논쟁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재정이 전혀 들지 않는 단 법 한 글자만 바꾸면 되는 일이고 그걸 통해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데 그래서 더욱 훌륭한 대통령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왜 포기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예. 2013년에 저희들이 제가 그 새누리당에서 그때 당시에 대선 출마하면서 약속했던 공약집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큰 거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이고 네. 작은 거는 이제 지방정부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대선 공약집인가요? 네, 공약집입니다. 예. 지난 2013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재보궐과 관련돼서 저희들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 공천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그때 당시에 정당 공천을 했습니다. 해봤는데 결과가 저희들이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 정당 공천을 안 재보궐선거 했는데, 때 말씀하시는 이 거죠? 공약을 대선 이후에 요걸 지키기 위해서 정당 공천, 무공천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근데 결과는 저희들한테 승리로 돌아왔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은 그때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뭐 크게 그렇게 협의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청와대를 끌어들여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나중에 그래서 전당원 투표를 한번 하고 나서 입장을 그렇습니다. 이제 당론을 정하신 거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린 2013년 4월에 있었던 재보궐선거는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초공천제 폐지를 위한 입법을 저희가 공약을 서로 대통령한테 했습니다. 그때는 그러한 논의를 서로 하지 않았어요. 전혀. 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이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와중에서 새누리당이 편법적으로 공천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겠다고. 자, 그럼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천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왜 공천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는 그때 공천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이제 4개월이 지났고요. 법 그 폐지에 대해서 여야 간에 협의도 시작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이 살아있는데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무공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뒤에 그러면 이걸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세 분이 후보가 똑같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국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이것이 안 지켜질 것이다라고 상상한 국민은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7월 달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것을 당론을 결정하고 새누리당에게 이제 협의를 하자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새누리당이 이제 한동안 계속 미루고 있다가 지금 막판에 와서 이것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선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재보궐선거 때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서로 사랑도 나누고 양가 상견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결혼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우리 함진규 대변인께서 그 이해를 드는 것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적절치 않은 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쪽에 당내 문제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시종 충북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절대 다수의 그 당내 후보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공천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정리가 아직 안 됐기 두 당이 이제 갑자기 합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정리가 안 된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내 정리를 먼저 하고 어떤 것이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인지를 밝혀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정당 공천하고 막 후보자들이 하자고 그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전 당대표까지 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당내 갈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러고 협상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면 저희 민주당이 이런 이견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할 때 지역마다 또 이해관계가 다를 여건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기로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새누리당의 태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 함진규 대변인께서 저희 당 걱정해 감사합니다만 저희 당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새누리당 걱정하십시오. 다만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새누리당이 끝까지 공천을 유지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내부의 건강한 토론 과정이 이제 갈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가 경선 후보자, 제가 공심위원으로 경기도 공심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천의 필요성이라는 건 저희들도 아마 당내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는 아마 그 자기 공약을 내걸으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행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일단 국민들한테 왜 공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사과를 드렸고 또 대통령께도 저희들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왜 문제가 있는지를 그래서 아마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여러 전직 최고위원이나 당대표들 때 다 공천하자고 말씀하시는 게 다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다만 공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지난번에 우리 재보궐선거에서 그렇게 했듯이 민주당 내에서도 그냥 공천을 안 하고 그냥 뭐 내천을 하든 뭐 다른 방법을 취하든 그건 민주당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유권자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지난번에 우리가 무공천했을 때는 우리 민주당한테 공천해라 마라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